44장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2년에 들어서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 그동안 모은 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하더라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구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 떨어졌어도 10억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야지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집을 살 때 일정 금액은 반드시 내가 돈을 내야 하지만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는 LTV, DTI, DSR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알아야 할 LTV, DTI, DSLR. LTV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주택을 담보로 해줄 수 있는 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역에 따라서 50%인 곳도 있고 70%인 곳도 있습니다. 담보대출 비용이 70%라고 하면 집 구매 가격의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는 9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지요. 이 DTI, 이 DTI란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죠. 대출을 받으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금액이 정해지겠죠.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면 DTI 비율이 나옵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더하기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나누기 연소득. 이 계산식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다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후에 연소득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존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쳐서 연소득으로 나눠야 DTI가 결정됩니다. 3번 DSLR.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와 비슷하지만 원리금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죠.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서 연소득으로 나누면 DSLR 비율이 나옵니다. DTI는 연간 이자 상환액이 추가되는데 DSR은 연간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니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DTI나 DSLR 비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대출 기간이 최대한 길어야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기 때문에 10년 약정 대출과 40년 약정 대출이 있다면 40년이 원리금 상환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부터는 원금을 추가로 갚으면서 이자 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